안녕하세요. 금고 엄마입니다. 요즘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외화예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외화예금은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외화예금을 거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외화 거래는 해봤어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외화예금 거래를 하실 때 환율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금한 돈을 사고 팔 때에도 금값을 확인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외화 거래할 때에도 환율을 볼 줄 알아야 환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5가지만 잘 알고 계셔도 앞으로 환율 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기준율, 두 번째로 현찰 살 때 환율, 그리고 세 번째로 현찰 팔 때 환율, 네 번째로 송금 보낼 때 환율, 다섯 번째로 송금 받을 때 환율입니다. 에이 뭐야, 난 이 정도는 잘 알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을 안 보셔도 되고요. 나 외화거래 초짜인데 그게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 영상을 끝까지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외화를 거래하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뭔가요? 바로 환율일 텐데요. 환율의 가격을 알아야 내가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환율을 보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환율에는 매매 기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환율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그날 매매 기준율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매매 기준율이란 쉽게 말해서 달러를 거래할 때 매매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란 뜻인데요. 이 매매 기준율은 은행마다 다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네, 모두 다 다릅니다. 마치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해외에서 사와서 소비자한테 팔 거야 라고 한다면 먼저 돈을 내고 물건을 떼어야 되겠죠? 그 떼어온 물건의 원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물건이라도 이 원가는 업체마다 다 다를 거예요. 즉 A 업체에서는 이 물건을 1,000원에 떼어오기도 하고요. 또 B 업체에서는 1,050원에, 그리고 C 업체에서는 1,100원에 떼어오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달러도 해외에서 사온 물건의 원가처럼 은행마다 다 달러를 들여오는 원가, 즉 달러의 원 가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달러의 원가를 은행의 매매 기준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A 업체, B 업체, C 업체는 소비자에게 팔 물건의 가격을 어떻게 정할까요? 떼어온 물건의 원 가격에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은행에서도 이 매매 기준율에 마진을 붙여서 고객에게 환전을 해주는데요. 이 마진을 은행에서는 스프레드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환전을 해주고 떼어가는 수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마진, 즉 스프레드는 왜 받을까요? 자, A 업체, B 업체, C 업체의 마진 속에는 물건을 보관하는 보관료, 그리고 인건비, 관리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은행도 달러를 사고 팔면서 무료로 봉사할 수는 없으니까 마진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달러를 가지고 오는 운송료, 보관료, 보험료, 인건비 등 각종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환전을 하실 때 이 환율에는 매매 기준율에 스프레드인 마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마진도 업체마다 다 다르듯이 은행마다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기준율도 다 다르고요. 마진도 다 다릅니다. 자, 그럼 달러 현찰을 살 때 환율은 뭘까요? 여러분이 달러 현찰이 필요해서 환전을 하게 되면 원화를 팔고 외화를 사게 되겠죠? 이걸 달러 현찰을 산다라고 해서 현찰 살 때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달러 현찰을 여러분들에게 파는 거니까 파는 걸 뭐라고 하죠? 매도라고 하죠. 그래서 현찰 매도율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현찰을 살 때 환율은 현찰 매도율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환율은 매매 기준율 플러스 스프레드인 마진을 포함한 환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매매 기준율이 1,000원이고 마진이 100원이라면 여러분들이 환전할 때 1,100원을 내야 1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은행에다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시겠죠? 즉 여러분들이 달러를 팔고 원화를 다시 사들이면 달러 현찰을 파는 거니까 현찰 팔 때 환율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은행의 입장은 어떻죠? 자, 달러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찰 매입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달러 현찰을 팔 때 환율은 현찰 매입률과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달러 현찰을 팔 때 환율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매매 기준율에서 스프레드, 즉 마진을 이번에는 더할까요, 뺄까요? 빼겠죠? 즉 은행이 달러를 보관도 해야 하고 인건비도 들고 각종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달러를 팔 때는 마진을 빼고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만약 매매 기준율이 1,000원이고 마진이 100원이라면 1,000원에서 100원을 뺀 900원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당장 샀다가 여러분들이 팔면 어떻게 되죠? 살 때는 1,100원에 사서 팔 때는 900원만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 손해가 200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차익을 보려면 달러를 산 1,100원보다 더 환율이 많이 올라야 환차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매매 기준율이 원가는 깎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마진은 깎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환율 우대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즉 매매 기준율이 아닌 은행의 마진, 즉 수수료에서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기준율이 1,000원이고 수수료가 100원이라면 이 100원에서 50%, 80%, 90% 이런 식으로 환율 우대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권회사에서도 가끔 이벤트형으로 100%를 어쩌다 한 번씩 환율 우대도 해주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외에서 띄워온 달러의 원가를 마진 없이 그대로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배웠죠. 매매 기준율은 달러의 원가다. 그리고 현찰을 살 때는 달러를 살 때 환율. 그리고 달러 현찰을 팔 때는 달러를 팔 때 환율로 계산한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송금 보낼 때 환율과 송금 받을 때 환율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달러 통장에 입금하려면 어떻게 하시나요? 원화 계좌에서 외화 계좌로 입금을 하시겠죠. 그리고 은행 창구에 가서 달러 통장 만기가 되면 원화 계좌로 바로 이체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자, 이렇게 달러 현찰이 직접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전산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걸 전신환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매매 기준율에 붙여지는 마진을 전신환 수수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 점은 은행에서 달러 현찰을 직접 보관해서 고객에게 주는 것보다 전산상 이체만 해준다면 달러를 운송하거나 보관하거나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달러 현찰 살 때 또는 달러 팔 때 환율 수수료보다 이체를 통한 전신환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입니다. 보통 30%에서 많게는 50% 정도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달러를 환전할 때와 달러를 이체할 때 환율 우대를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게 더 싸죠? 그렇죠. 달러를 이체할 때 환율 수수료가 더 저렴하니까 똑같은 할인폭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전신환 수수료가 저렴한 것입니다. 자, 그럼 송금 보낼 때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외화 적금에 입금한다 라고 해볼게요. 이때 모바일을 통해 전산상 입출금 원화 계좌에서 외화 계좌로 송금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적용되는 환율을 송금 보낼 때 환율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전산상 달러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전신환 매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송금을 받을 때 환율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외화이금 만기가 됐어요. 그럼 이때 모바일로 원화 계좌에서 송금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때 적용되는 환율이 바로 송금 받을 때 환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보면 전산상 달러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환 매입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총 5가지를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여러분 이해 가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모바일로 환율을 확인하는 방법 같이 보실까요? 네이버에서 환율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매매 기준율이 뜨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것은 하나은행을 기준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신한은행을 조회해볼까요? 자, 1084원. 이렇게 매매 기준율이 은행마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한번 볼까요? 자, 매매 기준율이 1084원인데요. 여러분들이 은행 창구 가서 환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 살 때라고 했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1102원에 여러분들이 그 환전이 가능한데, 만약에 환율 우대 쿠폰이 90%가 된다. 그러면 1085원에도 구매가 가능한 거고요. 50%를 받았다. 그러면 1093원.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매매 기준율 대비해서 지금 보여지는 금액이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찰 팔 때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은행 창구 가서 나 이거 원화로 바꿔줘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럴 때는 거의 환율 우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때는 1084원에 보다 더 많이 비싸게 샀지만 팔 때는 1065원에 1달러당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송금 보낼 때 환율이 있습니다. 자, 송금 보낼 때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1094원 이렇게 뜨는데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외화 예금으로 입금을 하실 때 송금 보낼 때 환율로 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신환 수수료, 즉 환율 우대가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달러에 1089원에 여러분들이 입금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송금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외화 통장에서 원화 계좌로 이체하실 때 50% 환율 우대를 지금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1078원이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제 환율 보는 법 어렵지 않죠? 이렇게 5가지 환율을 제대로만 잘 숙지하시게 되면 각 은행마다 환율을 저렴하게 주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수수료를 얼마나 할인해 주고 있는지 눈으로 비교해 가면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시기별 이벤트 하는 곳도 있고요. 또 상품마다 할인율 등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비슷하긴 해 보여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달러가 싸다고 한 번에 왕창 사시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적으로 찾으실 돈의 경우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금 넣듯이 꾸준히 차곡차곡 쌀 때마다 모아두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안전자산의 일부로 모은다라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안 찾을 돈을 쌀 때 사뒀다가 어느 정도 환율이 올라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때 파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